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자, 조인트 플랜지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왼쪽에 보이는 도면이 조인트 플랜지였죠. 자, 이 조인트 플랜지는 파레트 리프트에서요. 실린더 조인트와 이 리프트 플레이트를 엮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품이었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 조인트 플랜지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요, 자, 정면도를 보면은, 전체가 또 보면은, 평면도를 보면 어때요? 원형에 대한 형태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름을 가지고 있는 형태에 대한 지수들 47파이와 55파이, 그리고 87파이, 그리고 전체의 높이는 21mm고요. 자, 그리고 15mm에 대한 부분도 있네요. 자, 이 구간이 어때요? 55파이에 대한 부분이 15mm만큼 이 깊이로 가공이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자, 우선은 라인 명령어로 선을 그립니다. 수직한 선을 그리고요. 자, 이 선은 어때요? 중심선. 그리고 옵셋 명령어로 자, 87mm에 대한 반인 선을 좌우로 이렇게 그릴게요. 그런 다음 이 선들은 87파이에 대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대한 라인을 그린 후에 자, 이 선은 어때요? 아래쪽으로 카피 명령어로 옵셋 명령어도 상관없어요. 21mm만큼 선을 그릴게요. 그런 다음 아래쪽을 보시면요. 챔퍼 1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챔퍼죠. 자, 이 부분이 챔퍼인 거죠. 아래쪽이 챔퍼죠. 그래서 챔퍼 명령했죠. CHA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클릭, D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클릭, 숫자 1을 입력하고 클릭 후에 자, 선과 선을 선택해서 챔퍼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런 다음 자, 이 챔퍼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챔퍼에 대한 부분을 표현하고요. 매치 플롭으로 자, 외형선을 선택해서 이렇게 중심선은 외형선으로 바꾼 후에 트림 명령으로 삭제를 하고요. 자, 중심선은 아래 위쪽으로 3mm씩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형태는 만들어졌는데, 자, 현재 47파이와 55파이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옵셋 명령으로요, 47/2를 입력 후에 좌우로 옵셋, 그리고 스페이스바 클릭 후에 종료, 다시 스페이스바 클릭해서 재실행, 옵셋 명령어를 재실행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55/2를 입력해서 스페이스바, 자, 이 선을 선택해서 좌우로 옵셋, 그리고 15mm만큼에 대한 자, 위의 선을 아래쪽으로 15mm만큼 이동하면 되겠죠. 복사를 하면 됩니다. 카피 명령으로요. 자, 위의 선을 선택해서 스페이스바 클릭 후에 아무 기준점 클릭 후에 아래쪽으로 마우스를 옮기고 15를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ESC 그런 다음 필렛 명령으로요. 반지름을 0으로 한 후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 트림 명령어로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삭제. 자, 이 선들은 어때요? 숨은 선. 그쵸? 자, 그러면은 대략적인 형태가 만들어졌죠. 그런 다음, 자, 이 형태가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자, 평면도에 대한 형태를 원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인 명령어로 이렇게 끝선들을 이용해서 선을 그린 후에 원 그리기 명령어로 자, 이 끝 지점에서 직교점에 원을 그리는 거죠. 삭제. 자, 십자선을 그린 후에 자, 이 선들은 중심선. 옵셋 명령어로 3mm만큼 자, 옵셋. 그런 다음 익스텐드 명령어로요. 자, 이 선까지 연장. 자, 그리고 이 선은 삭제. 그쵸? 이러면 되죠. 자, 그런 다음 남아있는 부분이 자, 평면도에 같은 경우는 자, 숨은 선이 하나 있습니다. 숨은 선은 뭘까요? 숨은 선이 하나 있죠. 또 숨은 선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떨까요? 어딜까요? 자주 해봤죠? 아래쪽에 있는 챔퍼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선을 그려서 해도 되고, 이 원을 아래쪽으로, 안쪽으로 챔퍼에 대한 1mm이기 때문에 옵셋 1mm 해도 상관없습니다. 원 그리기 명령어로 자, 이 중심점에서 이 직교점에 선을 그린 후에 이 선은 삭제. 자, 이 선은 중심선, 숨은 선이죠. 숨은 선. 자, 그런 다음 남아있는 부분이 PCD가 70인 이 원주상에 탭이 4개가 있습니다. 그쵸? 탭은 M10mm에 대한 탭이고요. 관통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원 그리기 명령어로요. 자, 여기 중심에서 지름이 70인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이 선은 어때요? 중심선.
자, 그래서 이제 M 10mm에 대한 탭을 표현하면 되죠. 각도는 45도입니다. 45도죠. 그렇기 때문에 자, 탭에 대한 10mm에 대한 탭을 자, 평면도와 측면도 카피 명령으로요. 자, 평면도와 측면도를 복사를 해 올게요. 자, 그런 다음 수직한 중심선과 이 탭에 대한 부분을 선택해서 무브 명령으로 자, 이 4분점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 45도기 때문에 어때요? 로테이트 명령어로 이 객체를 선택해서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45도만큼 회전. 그런 다음 뮬러 명령어로요.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자, 수직하게 기준 잡아준 후에 대칭 복사. 그리고 다시 뮬러 명령어로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수평하게 기준을 잡아준 후에 아래쪽으로 대칭 복사. 그러면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 또 보면은 실제로는 자, 도면상에 보면은요. 자, 정면도는 자, 탭이 이 부분에 나와 있는 거죠. 실제로는 자, 여기에 탭이 있다면 정확하게 또 표현한다면은요. 자, 이 센터선을 기준으로 이 부분에 탭이 존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겠죠? 맞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우리가 PCD에 대한 이 부분에 탭이 있다라고 표현을 해줘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또 표현하는 이유는요. 자, 이런 정면도에 보면 이 구멍에 대한 부분들이 탭이 왼쪽으로 옮겨진다면 어때요? 겹쳐지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자, 이 평면도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탭에 대한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치수를 입력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공이 되어 있다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4분점에 대한 위치의 탭을 만드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는요, 자, 파레트 리프트라는 이 플레이트에도 자, 실제로는 자, 위치는 아니에요. 실제로는 안쪽으로 조금 치우치게 이 위치에 카운터 보링과 탭이 가공이 되는 게 맞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쵸? 얼마든지 우리가 이 도면을 보고 아, 이런 형태에 있는 위치에 임의로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자, 이 4분점에 대한 3시와 9시에 대한 4분점에 대한 부분에 선을 그려서 자, 이 탭을 수문선으로 바꾼 후에 자, 이동, 직교점으로 이동. 그런 다음 무브 명령어로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위쪽으로 직교점에 이동. 그리고 이 선은 삭제 후에 스트레치 명령어로 자, 이 끝 지점에서 이 직교점으로 이동. 그리고 이 선은 필요 없겠네요. 그쵸? 그리고 뮬러 명령어로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중심선에 대한 수직한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대칭 복사. 그러면은 어때요? 이렇게 우리가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이 또 어때요? 평면도에는 이 3mm에 대한 중심선을 기준으로 위로 1.5mm, 아래로 1.5mm만큼에 대한 공간을 가진 부분으로 총 3mm죠. 3mm에 대한 커팅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커팅에 대한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어때요? 조립을 하고 분해를 할 때, 자, 이런 한 개의 통에 대한 통짜로 되어 있다면 커팅이 없이 이런 통짜로 되어 있다면 우리가 플랜질에 대한 부품을 교체를 할 때는 이 실린더 조인트까지 풀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커팅을 함으로써 조인트, 이 실린더 조인트를 분해 없이 우리가 이 플랜지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기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을 이제 커팅을 할 텐데 옵셋 명령어로 1.5mm만큼 위아래로 옵셋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매치 플로브로요. 자, 이 객체를 선택해서 자, 위아래에 대한 선은 실선, 외형에 대한 선을 선택해서 특성을 복사 후에 자, 이렇게 기준으로 잘라주고 자, 이 원을 기준으로 또 이 선들은 잘라줍니다. 자르고요. 그리고 트리 명령어로 자, 이 기준으로 우리가 이렇게 또 잘라버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잘라버려야 되겠죠. 이렇게 선택해서 트림. 그러면은 평면도가 완성이 되었어요. 완성이 되었죠. 하지만 제가 이 도면을 설계할 때도 또 정확하게 또 한다면은 자,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이 미세하게 라운드 부분이 잘라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부분과 이 끝 지점에 대한 부분이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면은 정확하게 또 표현한다면 이 부분도 어때요? 정확하게 또 끝선을 윗선과 맞추는 게 맞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부품들을 일일이 맞추다 보면은요, 이렇게 제작 도면을 그릴 때 실제로 이 치수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치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때요? 치수를 수정하든지 강제적으로 치수를 수정하든지 또는 이 외형에 대한 부분을 또 87파에 대한 형태로 맞추든지 이런 번거로움이 생기는 거죠.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략을 했죠. 자, 이렇게 생략을 함으로써 좀 더 우리가 설계를 좀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측면도를 그릴 텐데 원형이기 때문에 어때요? 정면도와 우측면도는 같은 형태이지만 우측면도 같은 경우는요, 자, 이 객체를 사용한다면은 여기 부분의 3mm에 대한 커팅 부분만 우리가 표현한다면 끝이 나는 거죠.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그렇죠? 원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또 우리가 정면도에 대한 형태를 이용해서 우측면도도 이렇게 우리가 도면을 새로 그릴 필요 없이 이용해서 간단하게 도면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 대한 도면에 대한 형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어떤 형태인지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자, 이 선에 대한 끝 지점을 이용해서 우측면도에 대한 부분을 선을 그려서 자, 이 선까지 자르기, 그리고 이 선을 기준으로 안쪽은 또 어때요? 자르기를 해버린다면 우리가 정확하게 또 이렇게 도면을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하나 그려보면 간단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부품을 설계할 때는 어때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품과 간섭이 있는지 또는 어떤 조건에 대한 부분들을 적용을 하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가 있죠. 하지만 또 완성된 도면을 한번 그려보니까 어때요? 간단합니다. 그려보면은. 그쵸?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요. 자, 조인트 플랜지라는 부품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